안녕하세요. 기술회계 장영규입니다. 오늘은 엿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엿 먹어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로 그렇게 엿 먹어라 하는 얘기가 있고요. 에라 엿 먹어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능 시험이나 이렇게 큰 시험을 놓고는 그때는 엿을 사다 주고 엿 먹어라 이러는 게 있어요. 엿 먹어라. 그리고 엿 줘요. 그리고 친구들이 엿으로 잔치를 해요. 쇼를 벌리고 그 다음에 파티를 벌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엿을 왜 이렇게 먹게 됐을까? 우리가 그냥 에라 너가 엿이나 먹어 그러고 주는 거 하고 다르게 엿은 뭐냐면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엿을 입에 넣고 먹으면 피곤한 것이 사라지고 배고프다가 배고픔도 덜 하잖아요. 엿을 먹었는데 배가 덜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내 뇌에서요 탄수화물, 포도당이 적어지면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포도당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이라도 넣으면 배가 덜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없어지면 다리에 힘도 빠지고 가다가 쓰러지거든요. 포도당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쓰러지면 뇌경색도 생겨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포도당을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탕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엿도 먹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어요. 곡류로 되어 있는 포도당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엿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엿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예, 엿이 참 맛있어요. 그 조청을 만들어서 조청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엿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엿은 사실은 막 먹으면 당뇨처럼 팍떡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들도 조금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엿이 이렇게 먹게 되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보면 우리 선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능을 막 각 지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디서 봐요? 예, 한양에서 봐요. 한양으로 와서 진사시험은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과거 시험은 다 한양으로 오잖아요. 그 한양으로 올 때 시간이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보통 15일 그거는 기본이에요. 15일, 20일 막 이렇게 한 달씩 막 이렇게 온대잖아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이렇게 올 때는 참 많이 와요. 그렇게 올 때 그냥 가다가 주막마다 들려가지고 밥을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주막에 밥 먹고 들렸다가 술 한잔 먹고 과거를 못 보고 다시 내려가고 그런 분들도 선조들이 많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는 줄 때는 이제 남편이나 내지는 아들이나 과거를 보러 갈 때 저희들이 먹거리를 해갖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먹거리를 해가 보냈냐는 거예요. 그때 먹거리 뭘 보냈겠어요? 예, 주먹밥. 주먹밥을 보냈대요. 그럼 이 주먹밥은 보통 며칠 먹어요? 쥐고 다니면 보통 한 7일에서 10일이면 주먹밥 다 먹겠죠? 그러니까 한 7일 정도는 주먹밥을 먹는데요. 또 하나를 사갖고 드려요. 먼 길 갈 때 주는데 가장 좋은 먹거리. 그것이 뭐예요? 예, 누룽지예요. 이 누룽지는 10일, 20일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룽지는 밥을 누려서 만들었는데 밥을 물에서 만들 때 이게 탄수로 변할 때요. 그게 미네랄이 다시 합성이 생겨요. 그 누룽지는 일반 밥하고 좀 달라요. 성분이 달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탄수화물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탄소 수에 따라요. 3탄, 5탄, 6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나중에 공부를 다른 데 가서 많이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엿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누룽지를 가져가면 길을 걸어갈 때 누룽지 드시라는 거예요. 중하게 들려서 밥 먹는 시간 오래 가지지 마시고 가다가 누룽지 드시고 가라고 누룽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주제 엿이에요. 자, 이것을 한 10일 정도 먹는다고 봐줄게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는 날이냐? 과거를 보는 날이에요. 과거 보는 날은 주먹밥도 떨어지고 누룽지도 떨어졌어요.
먹을 건 뭐가 있어요? 엿만 있어요. 그 엿만 먹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수능 시험 보기 전날 밤에까지 고기를 많이 먹어 놓으면 그 다음날 수능 못 봅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율신경만 조절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심장만 뛴다는 거예요. 심장에 뛰어서 그냥 피만 죽지 않게끔 머리에 조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누워서 자잖아요. 심장이 피를 올리는데 힘이 들지 않게 누워있으면 힘을 적게 올립니다. 그리고 어지러울 때는요, 다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 쪽에는 피가 들어가도 어디까지 피가 많이 와야 돼? 뇌로 피가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면 뇌에 있던 피가 어디로 온다 하면 위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졸리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졸리는 거예요. 종들은 밥을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종을 밥을 많이 줘야 됩니다. 종을 밥을 적게 주면 종들이 밀란이 일어나요. 종은 밥을 많이 줘야 돼요. 종들이 밥을 주고 굶어보세요. 그러면 주인 것도 훔쳐먹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어차피 잡혀서 죽을 것 같으면 주인 죽이고 자기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머슴은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머슴을 밥을 많이 줘야 먹고 일을 많이 하지. 머슴이 밥을 안 주보세요. 배가 고파보세요. 그 집에서 머슴 안 해요. 딴 데 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배부르면 그냥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몇십 년 전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다 배고프다가 밥을 한 그릇 딱 먹고 나오더니 하시는 말씀, 돈병철이도 부럽지 않다.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돈이 많은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실 때 밥을 먹고 나면 아이고 돈병철이도 부럽지 않다. 왜? 배부르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편하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머리를 많이 돌리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저거들끼리 막 밀란도 일으키고 저거들끼리 뭉쳐서 막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우리가 그 주인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과거를 보러 갈 때, 다시 말하면 수능을 보러 갈 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텔레비에 놓으면 밥 많이 먹으래, 탄수화물을 주래. 그래, 맞아요. 탄수화물을 주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어떤 탄수화물을 줘야 되느냐면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차라리 탄수화물을 줘야 된다면 죽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운전을 하면 자동차 가다가 사고 나요. 졸려요. 술을 먹었어가 아니라요, 밥을 많이 먹고 고기 먹고 가다 운전하면 졸려버립니다. 그렇게 밥을 조금 적당히 먹어야 포도당이 뇌로만 들어가 있어야 배가 고프지 않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운전하러 가는 거, 평생에 차를 몰고 갈 운전을 하러 가는 것이 수능이에요. 자, 이 수능을 보러 갈 때, 수능 시험을 치러 간다고 가정해보면 밥을 많이 먹고 갔어요. 그러면 졸릴까 안 졸릴까? 그러면 밥은 졸려요. 밥은 졸음이 온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되겠죠. 적게 먹어야 되니까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포도당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주면 이게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사탕을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요. 근데 엿을 먹으면요, 금방 배가 안 고파고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엿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엿 먹고 붙으라고. 예, 맞아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엿을 먹고 붙으라고 준 거예요. 주먹밥을 먹고 누룽지를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엿을 가지고 먹으면서 배는 고플지라도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머리에서 하드가 돌아가서 기억 소자를 다 꺼낸 다음에 이것을 다 기록을 잘 하시라고, 엿 먹고 붙으라고. 어디가 붙으라고요? 과거에 붙으라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엿을 줬어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수능을 볼 때는 엿을 주는 거예요. 진짜 엿이 좋은 겁니다. 수능 보는 날 아침에 포도당, 엿이나 포도당을 먹고
수능을 보러 가게 되면 첫 시간부터 망가뜨리질 않습니다. 근데 갈 때 미역국에다가 뜨뜻한 게 좋다고 미역국 끓이고 고깃국 끓여서 밥을 푹푹 말아갖고 먹기 싫은 밥을 퍼먹어서 보내놓으면 첫 시간이 망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을 잘못 봤던 애들, 학교에서 공부는 잘했는데 수능을 잘못 봤던 아이들이 첫 시간이 망가졌대요. 둘째 시간부터 살았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재수를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첫 시간만 됐으면 내가 수능 시험이 굉장히 좋았는데 점수가 이번에 저거 한 개가 첫 과목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재수를 했더니 똑같은 일을 또 해. 그러면 똑같이 돼요. 재수, 이수, 삼수가 다도 안 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하고 그 방법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보다도 밥을 많이 먹여서 보내면 기억 소자에서 기억을 못 해내면 수능 점수가 적어져요. 적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날은 고깃국에다가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걸 주시는 거예요. 죽을 끓여 차라리 주세요. 죽에다가 간장을 넣어서 주세요. 반찬 많이 주시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반찬 속에는 셀룰로즈라고 하는 게 식이섬유 속에 들었어요. 이건 소화가 안 돼요. 대변을 잘 볼 때는 필요하지만 과거를 볼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봅니다. 하루 금식하고 이틀 3일을 금식을 하면 머리가 굉장히 맑습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맑아요. 그러니까 과거 보러 가는 날, 수능 보러 가는 날 아침에 밥 많이 먹이라는 텔레비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그 무시해도 괜찮아요. 굶고 가도 깨끗하습니다. 소금물에다가 물 타먹고 깨끗한 물만 가지고 먹으면요 머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아직까지 이 속에서 포도당이 남아있어요.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면 하루 굶으면 쓰러질지라도 젊은이들은 하루 굶어도 까딱도 없습니다. 하루 굶어도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갑니다. 굶으면 잘 돌아간다. 머리는 밥을 많이 넣지 않으면 잘 돌아간다. 기억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수능 보는 날은 밥보다는 죽이나 부드러운 거, 꼭 뭘 주시는 건 좋다, 엿주는 것도 좋다. 시험 볼 때 입에다 엿을 묻고 오물오물 씹으면서 하라. 포도당이 들어가면 뇌가 산다. 이거는 뇌를 살리는 것은 포도당이다. 그래서 시험 보고 온라인 날 그날 저녁에 고기 사주시고 그날 저녁에 밥 주시면 돼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때 고기 사주고 잔치 벌려주시면, 파티 벌려주시면 되지요. 아침부터 고기 주시지 말고 굶겨서 보내세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 끼 굶었다고 머리가 안 돌아가냐? 아니요. 엿 가져가면 되잖아요. 초콜릿도 있고 요즘 사탕도 있고 좋은 거 많습니다. 가지고 입에다 넣고 우물거리면서 있으면요 머리는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능의 결과가 잘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엿에 대한, 왜 수능을 보는데 그때 엿을 주는지 엿에 대한 유래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귀수맥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귀수맥에 들어가셔서 장윤규,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시 때에 따라 우리 차원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2시 강의가 들어가면 강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때가 졸려서 그래요.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